8월 10일, 과거의 오늘, 짧지만 강렬한 역사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합니다. 서울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도시 밖으로 내몰렸습니다. 새로운 집을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찾아간 곳. 하지만 그곳에는 제대로 된 집도, 전기도, 수도도 없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10일, 결국 수만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광주 대단지 사건입니다. 1960년대 후반, 서울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도시 정비를 위해 판자촌을 철거하고 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곳이 당시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지금의 성남 지역에 조성된 광주 대단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품고 이곳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착한 곳의 모습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집을 지을 땅은 있었지만 생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전기도, 수도도, 하수도도 부족했습니다. 일자리도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성남시 기록에는 당시 광주 대단지가 난민 캠프보다도 열악했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막과 판잣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생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 개발이 시작되면서 이 지역의 땅값 역시 오를 것으로 보고 토지 분양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는 토지 대금을 일시에 갚아야 하는 부담까지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세금까지 독촉했습니다. 주민들은 여러 차례 문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71년 8월 10일 광주 대단지에 수만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주민들이 내건 요구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값을 내려달라, 세금 문제를 해결해달라,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 그리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날 주민들은 서울시장과의 면담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시장은 약속된 시간보다 30분가량 늦게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미 격앙되어 있던 주민들의 분노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흥분한 주민들은 관공서와 경찰과 충돌했고 일부 시설과 차량이 파괴되거나 불에 타는 격렬한 상황으로 번졌습니다. 광주 대단지 전체가 거대한 시위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결국 서울시장은 주민 대표들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요구 가운데 구호 양복 확보, 생활보호자금 지급, 도로 확장, 공장 건설, 세금 문제 해결 등이 논의되고 합의됩니다. 정부는 광주 대단지의 행정체계를 서둘러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불과 8일 만인 1971년 8월 18일 경기도 직할에 성남 출장소가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1973년 7월 1일 마침내 성남시가 출범합니다. 시위 과정에서 검거된 주민들은 재판을 받았고 이 사건은 오랫동안 폭동이나 난동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당시 주민들의 증언과 자료가 다시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남시는 이후 이 사건을 주민들의 생존권 투쟁으로 재평가했고 현재는 80 성남 민권운동이라는 이름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1971년 8월 10일 그날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처음부터 무언가를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살집, 일할 곳, 그리고 가족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이 살아내며 지켜갔던 그곳은 오늘의 성남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타임노트와 함께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여정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함께 만나요.